안녕하십니까. 조성식입니다. 경찰과 검찰, 거기에 공수처까지 가세하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내란의 행동대장이자 실무지휘관격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언제든지 소환조사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적은 있지만 실제 소환조사를 하고 구속한 것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끝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자, 그럼 검찰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제가 보기에 첫째 이유는 검찰 조직에 명운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검찰 정권에 돌격대라는 소리까지 듣는 현 검찰 지휘부와 주요 수사 라인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또는 친윤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있었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로 원조 윤석열 사단이 물러난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전격 기소하고 김건희 명품백 및 주가 조작 연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정권 출범 후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죽이기와 이재명 죽이기 수사에 집중한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 권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주요 수사라인 간부 몇 명이 탄핵 소추되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한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거듭나고 검찰이 맡던 중대수사는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죠. 수사와 기소라는 두 권력의 한 축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검찰로서는 이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없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널리 알리면서 조직이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으려 들 겁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검찰 조직은 그 조직의 생리상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과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대형 수사로 국민의 환호를 받거나 관심을 돌리거나 또는 조직의 수장을 쳐내곤 했던 검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게다가 현 검찰 지휘부와 이번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에서 친윤이면서도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가 많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성사됐거나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경찰과 공수처 등 경쟁 수사기관의 강력한 수사 의지도 검찰을 자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상설특검까지 추진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우두머리이자 철옹성 같은 검찰 패밀리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만신창이가 될 운명에 처한 겁니다. 적에게 내줄지언정 우리 손으로 치자. 중상을 입어 어차피 적에게 넘어갈 처지라면 아군 손에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전쟁 영화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폭 조직 간 싸움에서도 덜어 벌어지는 일이고요. 검찰의 윤석열 구속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존재감을 빛내고 존재 이유를 과시하면서 정치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 시도를 차단하고 한때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고 지금은 차기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검찰 정권의 2인자 한동훈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윤석열 소환이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려면 국회 절차와 수사팀 구성, 수사 준비 등에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그 전에 검찰은 속도전으로 먼저 김용현을 구속하고 다음 순서로 윤석열을 수사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해서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미 내란의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고 관련자들의 자백이 이어지고 있기에 수사가 늦춰질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 경우 윤석열은 검찰 조직의 명예회복과 회생을 위한 재물 또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한동훈과 검찰 지휘부 간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윤석열도 마지못해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헌법 68조에 보면 68조 2항이에요.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해당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내란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자, 말하자면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법원에. 그 다음에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즉 총리가 대행을 맡고 실질적 권한은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죠. 현재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한한 커플의 위임 통치 구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고리 또는 사고 상태이므로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재판을 받는 동안 여권은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를 목매 기다리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전열을 재정비할 겁니다. 이 대표는 11월 하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633 원칙이 있습니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심은 1심 판결 후 3개월 내, 최종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내입니다.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들어선 후에 이 원칙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6개월 후, 즉 내년 5월 하순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90일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죠. 국민의힘이 왜 그토록 결사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지, 왜 시간을 끄는지, 왜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검찰 수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언론은 이를 견제해야 합니다. 자칫 내란 사태가 차기 정권을 노리는 세력과 조직의 영생을 꾀하는 검찰의 야합으로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죄가 명백하다면 물론 구속해야겠죠. 다만 그 목적이 불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워낙 크니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지원하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상설특검이 들어서면 특검이 이제 최종 정리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검찰의 윤석열 구속,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